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순복입니다. 오늘 명심보감 조문심편 10장을 하시는데요. 문장이 길어서 4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경행록운, 경행록에 이르기를, 모범이 되는 행동을 기록한 책이죠. 첫 문장부터요. 책임자, 부전교, 자서자, 불개과. 책임자, 다른 사람을 문책하는 사람. 자서자,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 대꾸죠. 책임자, 부전교, 책, 문책하다, 꾸짖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돈 쌓아놓으려면 얼마나 남들 닥달을 해야 될까요? 남을 책하는 사람, 책망하는 자는 불전교. 전자는 전체 전자인데 여기서는 온전하게 라는 부사를 쓰였죠. 온전하게 사귀지 못한다. 딱 만나면 그냥 위아래 스캔을 먼저 하고, 그리고 뭔가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릇이에요. 뭔가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일단 길을 죽여놔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나 봐요. 책임자는 온전하게 사귀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죠? 자기는 흠 없나요? 뭐 자기만 눈 달렸나요? 상대도 눈이 있어요. 그죠? 상대도 내 흠을 봐요. 자서자, 불개과. 자자는 스스로 자자죠. 몸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스스로 너그러운 자,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 남에게는 대쪽 같은 자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은 왜 뭐 고치겠습니까? 뭐 나는 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 그죠? 불개.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뭐 평생만 가겠습니까? 금생이 못 고친 것을 다음 생에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죠? 금생에 몸이 있을 때 고쳐야 되겠죠? 숙흥야매 소사충효자. 숙, 일찍 숙이에요. 일어날 흥이죠. 일찍 숙 잡으시면 요 원래의 갑골무늬는 요게 새 날아가는 모양을 그린 거고 안에는 뼈 알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석자로 해석을 합니다. 잡을고 저녁까지 잡고 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모양을 말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찍 숙 혹은 어린 나이 혹은 새벽에로 쓰입니다. 그래서 숙흥하면은 일찍 일어나고 야매 밤에 늦게 자고요. 그러면서 소사충효 생각하는 것이 소사 생각하는 바 순간효만 생각해. 이런 사람은 인부지 천필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아. 몰라.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지 효성스러운지 뭐 그렇게 알 수 없잖아요. 가까운 사이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필지지. 하늘이 반드시 그를 안다. 천필지지. 그게 중요하죠. 이 천은요, 하늘이 무슨, 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이런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이에요, 자연.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충효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또 과가 있죠. 결과가. 하느님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효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인과에 의해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 알아서 해주는 것 같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나올 뿐이에요.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왔을 뿐입니다. 포식 난의 이연자위자. 포식했다 그러죠. 시커 밥도 많이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그러면서 이연이 이건 즐거워하는 모양 의태어예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만든 거고 모습, 기뻐하는 모양을 표현한 것을 의태어라고 합니다. 좋아하면서 자위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 이 방위자예요. 호위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 그냥 배고프면 먹여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더우면 시원한 거 입혀주고 그냥 자기 몸을 그렇게 위하는 사람. 그걸 아주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수안, 몸은 비록 편안할지언정 몸은 비록 숫자죠. 몸은 비록 편안해. 뭐 뜨뜻한 거 입으니까 뜨뜻할 것이고 뭐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뭐 나른하게 편안할 것이고 몸은 편안할지언정 기여 자손하예요. 요 여하 어찌하겠는가의 수고예요.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 자기만 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식은 부모가 이렇게 공덕을 지은 게 없고 음덕을 지은 게 없으니 자손이 무엇으로 살겠는가. 그 자손은 어찌하겠는가.
자식들은요, 거의 부모 공덕으로 사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부모가 자기들만 위하면은 남 위할 줄 모르고 했으니 남들의 보살핌을 받아서 자손이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닦은 것이 없으니 자손은 맨바닥에 헤딩할 판이에요. 자손에게 주느라고 그냥 평생을 헥헥거리지 마시고 남들에게 베푸면 그 베푼 것이 돌고 돌아서 그 자손에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입니다. 포식난의 이연자위자. 예, 배부르게 먹고 몸 따뜻하게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을 위한 사람은 몸은 비록 편안할지언정 그 자식은 어찌하겠는가. 예. 다음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이애 처자지심 사친즉 곡진기호 그랬죠. 예.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유격 전치사죠. 처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친, 부모를 섬겨. 사친 즉 곡진기호, 그 효가 아주 곡진할 것이다. 지극할 것이다. 얘기예요. 처자 사랑하는 것에 반에 반만 해도 효도 소리 듣죠, 요즘. 예, 그래서 곡자는요, 왜곡시키다, 그르다, 구부러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 구곡간장할 때의 곡자예요. 아주 구불구불, 산이 구비구비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그냥 자세하고 자상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는 다할진이죠. 아주 곡진해요. 아주 자상하게 그 정성을 다하는 그 효를 곡진하게 하는 것이다 가 되죠. 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친 부모를 섬기다. 효도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철저한 봉건제였죠. 왕이 죽으면 그 자식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돈이고 벼슬이고 직업이고가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그것이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왕이면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이고 화가가 되고 싶어도 사돈의 8천 중에 하나가 도화사의 화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봉건제의 세상이었어요. 때문에 나쁜 의미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자식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명예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엄격하게 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자 유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친해야 돼요. 친하지 않으면 언제든 아버지를 치고 올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으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리사랑은 있어도 윗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는 정말 전지전능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자식은 아니죠. 내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으로 눈은 처자식에게 가는 거죠.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효도가 아주 곡진할 것이다. 근데 요즘은 좀 문장을 바꿔야 돼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자식을 돌봐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자식도 귀찮아. 예. 아내도 귀찮아. 예. 이제 가족이 없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파트너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혼이 흉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고 처는 말을 안 들어서 이 개나 고양이는 먹이만 주면 말 잘 듣고 편하지 않냐고.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좋지 않냐고 그래요. 참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노인들이 외로워서 개나 고양이를 가까이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처자식하고 살 생각을 안 하고 개나 고양이하고 살면서 정을 붙이는 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처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가 아주 극진한 것이다. 이보 부기지심 봉근즉 무왕 불충 그렇죠? 이 보자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는 거죠. 부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근 임금을 섬기는 즉 혹은 이거는 꼭 임금만이 아니죠. 상사 상전을 말해요. 윗사람을 섬기는 즉 물왕불충 간들 어디를 간들 충성하지 않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성할 것이다. 왜? 부와 기를 유지하려면 돈과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면은 윗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군신유의가 나오는 거예요.
혈육 관계가 1차잖아요. 이 임금과 신하는 혈육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혈육 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애 처자지심으로 부모를 섬겨라 하는데 하물며 임금에게 무슨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부와 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충성할 일이 없어요. 때때마다 월급 주고 그 자리를 주고 하니까 거기 가서 급실거리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뭐 내 부모도 안 할 판인데 무슨 임금한테 가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돈 주고 명예 주고 하는 그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예. 아니면 언제든지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예요. 저 군신유의예요.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면, 사장에게 충성을 바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나는 100% 일을 했는데 50밖에 안 줘? 혹은 아예 띄어먹어. 이러면 나오는 거죠. 후기를 보장해줘야 돼요. 그게 군신유의예요. 의. 주고받는 게 확실한 게 군신유의예요. 그거 아니면 충성바칠 일이 없는 거예요. 국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 여기서 나가면 당장 떼거리가 없어. 어떡하겠어요? 가서 꼼짝없이 허리를 굽혀야죠.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예. 내가 너한테 돈 주고 다 해주니까 너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는 거죠. 그게 갑질이잖아요. 예. 들여다보면 다 기본은 똑같아요. 그렇게 부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긴다면 어디간들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반드시 충성할 것이다. 다음 문장이요. 이 책임지심 책기 즉 과과, 이 서기지심 서인 즉 전교. 예, 첫 번째 단락 문장과 조금 겹치는데요. 이 책임지심, 이 서기지심 대꾸입니다. 책기 서인. 예. 예, 이는 뭐뭐 가지고죠. 예. 다른 사람을 꾸짖는 마음,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기, 자기 스스로를 꾸짖어. 그러면은 과과, 예, 허물이 적다. 그죠? 때때마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죠. 예, 남의 잘못을 보고도 나도 저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자기는 안 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예, 자기는 더 큰 흉을 가지고서 자기는 더 많은 흠이 있으면서도 남의 조금 흠을 보면 저 사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예, 그러지 말고, 예, 남을 그렇게 쳐다보는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예, 자기 허물이 적어진다. 그리고 이 서기지심 서인 즉 전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넌 그런 거 갖고 그러니, 이런 자기 잘못은 잘못이 아니에요. 예. 예, 자기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용서하지 말고 그 상대를 용서해요. 서인. 남을 용서한다면 전교, 사귐이 온전할 것이다. 남을 야단치는 마음 있죠? 요 야단치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상대에게 화를 내는 마음은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아? 이거죠. 예.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허물을 못 고치고, 예. 그리고 상대하고는 의가 상하는 거죠. 상대방이 볼 때, 쥐는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만 보면 저래.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사귀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애처자지심 사친.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즉 그 효가 곡진할 것이다. 정성스러울 것이다. 이보 부기지심 봉근 즉 무왕 불충. 그죠? 예. 부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윗사람을 섬긴다면 어디간들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충성할 것이다. 이중부정이죠. 무와 부. 부정의 의미가 있는 부사가 두 개나 있어요.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 되죠. 어디간들 충성한다. 이 책임지심 책기 즉 과과,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꾸짖어. 그러면은 자기 허물이 적어진다. 이 서기지심 서인 즉 전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 남을 용서한다면 전교, 사귐이 온전할 것이다. 다음 문장 해볼게요. 예,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이모 부장 회지 하급죠. 예, 이는 너 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에는
너이예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게 이자가 맨 뒤로 가면 어미사, 말 끝에 쓰는 한정 어미사예요. 앞에 있으니까 너라는 의미예요. 이모, 이 모자는 꽤 모자죠. 말씀 원자에다가 요 아무개 모자예요. 말을 아무거나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 꾀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꾀자입니다. 이모 하니까 너의 꾀예요. 너의 꾀가 부장, 안일부하고 장. 이게 장자가 숨길 장자인데요. 이 숨기라는 요 장자 속에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의 본성이랄까요? 그 성질이랄까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좋다는 의미. 그래서 너의 꾀가 너가 머리 쓰는 것이 매번 그렇게 나쁘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지 하급하니까 후회가 어디에 이르겠느냐, 후회가 어디로 가겠냐. 머리에서 나오는 게 뻔해. 번번이 넌 어떻게 머리를 써도 그렇게 쓰니. 그 좋은 머리를 너의 깨함이 옳지 못해. 너의 깨가 좋지 않으니 네가 후회한들 해봤자지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견 부장, 교지하익. 너가 보는 것, 너의 보는 것, 부장. 안일부에다가 장자, 이게 긴 장자도 있고 반장 뭐 회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그 우두머리 장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장자에는 네가 보는 것이 부장, 좋지가 않아, 뛰어나지가 않아. 그러면 교지하익, 가리킨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눈 달려가지고 똑같이 보는데 누구는 좋은 것만 보는데 어떻게 너는 골라도 그런 걸 고르니? 그런 거잖아요. 보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는들 이익이 없어. 기껏 공부를 했는데, 기본 심성도 그렇고, 심보가 그렇다 보니, 그거 하는 게 크게 후회할지만 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아주 그 치명적인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네 깨가 옳지 않으니, 후회한들 못하겠으며, 네가 보는 것이 좋지 않으니, 뛰어나지 않으니 가르친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심전 즉 배도, 사의확 즉 멸공. 됐구죠? 이심전, 사의확. 그죠? 이심, 이로운 마음. 전, 오로지 전자예요.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뭘 할 때 순수하게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얼마 떨어지지? 그렇게만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 이에만 오로지 생각하면 즉 배도, 도에 어긋나. 돈 굴리는 생각만 하면은 도에 어긋나고, 사의확, 사적인 뜻, 사사로운 뜻이만 확실해. 공사를 막론하고 무조건 자기 사사로운 뜻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만 확실하게 뜻을 붙이면 즉 멸공. 공평하지 못하다. 거죠. 그죠?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죠. 요즘은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한 20, 30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로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없어지고요. 거의 사적인 그 이익과, 이 사사로움이 이익과 딱 결탁이 돼가지고, 공공의 이익은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 정말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네요. 지금은 개인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삭막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심전즉 배도, 이만 따지는 마음만 오로지 하면 도에 어긋난다. 이 도가 무슨 뭐 거창하게 도땅냄 이런 거 말고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예요. 사의확, 사사로운 뜻, 사적인 뜻, 뜻이 확실해지면 멸공, 공적인 것이 없어진다. 생사사생, 생사사생. 발음이 똑같으니까 조금 그렇죠? 생사, 일을 만들면 사생, 일이 생겨.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사건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예요.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는 것이고, 생사사생. 이 생은 생략생자예요. 그 살필 성자도 되죠. 작을 소에다가 눈목자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눈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살필 성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생략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만들다 하니까 생사하면 여기서는 일을 줄이는 거예요. 일을 덜면 덜수록 일은 줄어든다. 일을 만들면 일이 많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줄어든다. 우리는 70, 80년대에 산업화되면서 바쁘다 바빠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바쁘다 바빠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죠. 워낙에 일 없이 살았던 세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기기화되면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정말 최고의 가치 이념이 됐어요. 바쁘다 바빠. 일이 없는 것은 악이었죠. 일을 많이 하고 바쁘고 바쁜 것이 선이 됐어요. 엄청나게들 새벽 별 보고 다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의 오빠들이나 남자들 정말 별 보고 다녔잖아요. 그걸로 지금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일들을 기계가 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일이 이제 점점 줄어들죠. 앞으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선이 되고 일이 많은 것이 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인들이나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소위 공부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것을 미덕화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해석해 보세요. 네. 이모 부장 회지하고 너의 깨가 좋지 않으니 후회한들 못하겠는가. 이견 부장 교지하이 네가 보는 것이 아름답지 않으니 가르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신전즉 배도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오르지 한다면 도에 어긋나고 사의 확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주장하면 공평함이 없어진다. 생사사생 생사사생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덜어진다. 요것으로 명심보감 준심편 10장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